여러분, 건강은 보통 천천히 나빠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어떤 영양제는 딱 한 번의 선택으로 응급실까지 갈 수도 있고 심정지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단 한 번만 잘못 먹어도 위험해질 수 있는 영양제의 탑5를 의학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복용이 문제지 정량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체질 차이죠. 저는 괜찮던데요. 맞아요. 독성은 기본적으로 용량 의존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량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인데요. 권장량 자체는 건강한 평균 성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40대에서 60대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신장 기능 저하, 지방간, 그 외에도 다양한 약물 복용 등 변수들이 좀 많이 있고요. 같은 정량이라도 상황이 좀 달라지면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았다라는 경험은 통계적인 수치가 아니고요. 응급실에 가시는 대부분의 상황은 그 전까지는 완전히 멀쩡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건강은 큰 병이 아니라 작은 무리가 쌓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한 번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믿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약사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영양제는 고함량 비타민 A인데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가면 반감기가 좀 길어서 잘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용량이 누적된다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수만 IU 이상 복용 시에 극심한 두통, 구토, 시야 흐림, 두개 내압 상승, 간독성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당연히 고함량이 아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 사이에 중간 지점인 충분 섭취량 정도로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누가 저렇게 한 번에 많이 먹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복용하시는 경우가 상담하다 보면은 꽤 있어서 사례를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드름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인데요. 여드름은 비타민 A가 아니라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비타민 A의 유사체가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헷갈려서 비타민 A를 고함량을 먹으면 피부에 좋겠지 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소티논과 같은 여드름 약과 비타민 A는 병용 금기인데 이 사실을 몰라서 같이 드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할 때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팩타민 A 플러스라는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A가 한 알에 3500IU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눈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신다면 한 알에 보통 비타민 A가 3000IU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3를 챙긴다고 생선 간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3000IU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먹는다고 하면 거의 10,000IU에 근접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걸 계속 챙겨 드신다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직구 제품을 드시는 경우인데요. 쿠팡에서 비타민 A 제품을 살펴보면 랭킹 3위 안에 2개 제품이 하루 섭취량이 10,000단위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고함량을 복용하는 경우 3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비타민 A를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할까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장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내가 고함량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이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A의 섭취 기준은 성인 40대에서 60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영양학회에서 2020년 발표한 자료이고요. 한국인 대상으로 한 섭취 기준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40대에서 60대 남성은 7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이고요. 여성은 600에서 650,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동일하게 3000 정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권장 섭취량의 개념은 이 정도는 먹어줘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기 때문에 충분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의 중간 정도가 적당하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20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충분 섭취량입니다. 한국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인이 음식으로 하루 평균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비타민 A를 섭취한다고 하니 영양제로는 1000에서 15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칼륨 보충제입니다. 칼륨은 안전한 미네랄 성분이긴 하지만 챙겨 드시는 분들이 용량을 꽤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고 다른 영양제와 다르게 심장 전기 신호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칼륨 같은 경우는 직후 제품이 오히려 용량이 좀 낮아서 문제없이 챙겨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1970년대 미국에서 고용량 칼륨 정제가 꽤 널리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소장 궤양, 소장 출혈, 장 천공, 협착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보고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미국에서도 일반 보충제 형태의 칼륨에서는 이 정제 하나당 칼륨을 약 99ml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가 1500ml의 칼륨을 먹었을 때 심정지가 일어난 케이스가 2건 정도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런 규정이 없고요. 쿠팡에서 검색했을 때 1위 제품이 한 알당 용량이 1400ml 정도 되니까 미국에 비하면 꽤 많은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 칼륨이 무서워지셨나요? 어떤 보충제나 영양제,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 적정 용량을 복용했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한 걱정은 접어두시고요. 칼륨을 복용할 때에는 어느 정도 복용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륨의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충분 섭취량만 정해져 있는데요. 성인 40대에서 60대, 남성, 여성 모두 3500ml 정도로 동일합니다. 한국인 평균 하루 3000ml 정도를 음식으로 섭취한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보충제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00ml 정도만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혈압약이 칼륨의 배설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약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함량 니아신, 비타민 B3입니다. 주로 약국에서 파는 비맥스나 메가트루, 2XB 이런 종합 비타민들에는 많아봤자 100ml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고함량을 먹었을 때 약 1000에서 3000ml 정도를 먹었을 때 LDL과 중성지방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 나이아신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안면 홍조, 급격한 혈압 저하, 간독성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당뇨 환자에서 혈당의 변화가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술과 겹치게 되면 간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나이아신의 섭취 기준은 성인 40대에서 60대 기준으로 권장 섭취량은 15ml, 상한 섭취량은 1000ml입니다. 따라서 충분 섭취량은 500ml 정도인데요. 비타민 B3 중에서도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서 사용하는 성분인 니코틴 아미드 기준이고요. 한국인 평균 하루 20ml 정도를 음식으로 섭취를 한다고 하니까 결핍은 거의 대부분 없는 성분이고요. 어느 정도는 종합 비타민에 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3를 따로 챙겨 드실 때나 해외 직구 제품을 드실 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다이어트 약에 많이 사용되는 가르시니아 추출물입니다. 천연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시니아는 식물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리활성 물질인 HCA의 용량이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성분인데요. 보통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보충제가 HCA 기준으로 1000ml 전후로 들어가 있는데요. 고함량을 복용하게 되는 가장 많은 경우가 다이어트를 급하게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빠지겠지 해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하루 3번 식전 한 알씩 복용하는 약인데 한 알만 더 먹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2알씩 복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식욕 억제제 복용하실 때 보통 한 알에서 2알로 증량하기도 하니까요.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보조제를 동시에 드시는 경우인데요. 보통 다이어트 약 성분에 HCA 성분이 가장 널리 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총 HCA 함량을 확인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고된 부작용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간 손상이고요. 실제로 의학 논문에서도 가르시니아 보충제와 관련된 간 손상 사례들이 여러 건 보고된 바 있고요. 일부 환자는 간 이식까지 필요했던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상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용량은 1000에서 1500ml 정도
정도이기 때문에 그 근처로 복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런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용량을 좀 주의해 주셔야 하고, 음주를 병행하거나 여러 다이어트 성분을 같이 복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산패된 오메가3인데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몸에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영양제도 상태가 나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패된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염증 조절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데요. 문제는 이 성분이 공기 접촉과 빛, 열에 굉장히 약하다는 점인데요. 즉, 시간이 지나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오메가3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지방이 산패된 썩은 기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는 몸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신선하냐인데요. 실제로 약국에서 상담하다 보면 오메가3를 먹고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물론 오메가3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케이스이고요. 그것보다는 오메가3의 원료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했을 때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오메가3 캡슐 하나를 잘라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못 먹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난다 하시면 그 기름은 이미 산패된 것이니까요. 아깝지만 바로 버려주시고요. 반대로 원료가 잘 관리된 오메가3와 같은 경우에는 캡슐을 잘라서 먹어도 비린맛이 아주 약하게 나는 정도라서 먹을 만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를 고를 때에는 원료의 산패 관리, 제조 과정의 관리, 산화도 관리, 이런 기준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메가3의 선택 기준이나 제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천드린 원료 관리가 잘 된 제품 링크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영양제에 이어서 단 한 번으로도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